네, 우리 이제 객관식 법령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입니다. 기준 경비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 문제는 경비율에 관한 문제네요. 자, 1번.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추계로 계상하는 경우 단순 경비율로 계산할 수 없으나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추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과연 그런지 볼게요. 자, 1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까지 읽을게요. 보통 단순경비율이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외에 주요 경비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내가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 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 복식부기 의무, 간편장부 의무 이래가지고 사업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든 간편장부든 장부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부를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 소득세에 한해서는 그렇게 장부를 안 썼을 때 장부가 없이도 물론 가산세에 대한 부담은 물어야겠지만 장부가 없이도 소득 금액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경비율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 즉 추계로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득 금액을 장부가 아닌 추정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경비율이라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 업종에서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억을 벌었다고 하면 내 수익 금액이 1억이에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 다 드러나겠죠?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현금 영수증 매출 등 여러 가지로 의해서 많은 대다수의 매출은 밖으로 드러날 거예요. 1억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합시다.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경비율은 보통 너의 업종이라면 A라는 업종에서는 장부를 쓰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장부를 썼을 때 한 40%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더라. 근데 네가 장부를 쓰진 않았으니까 적정하게 그거를 산정해서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의 업종에서는 약 25% 정도는 빼주겠다. 보통 너희 업종이라면 장부를 쓰면은 매출의 40% 정도가 비용이더라 평균적으로. 근데 그만큼을 다 빼줄 수는 없고 장부를 안 썼으니까 네가 벌어들인 거에서 일정한 정도 약 25%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 이 25% 정도는 이거를 경비율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비율이라고 해서 빼줄게. 그러면 너의 매출액에서 이 경비로 추정되는 만큼을 빼서 뭐를 정한다? 이 75가 되는 걸 이거를 추정해서 계산한 소득 금액으로 보겠다. 사업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계산했다. 이게 추계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걸 생략하고 논리적으로 많은 걸 압축한 다음에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크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크게 가셔도 됩니다. 추계 소득 금액을 요런 만 뽑아냅니다. 근데 이때 있어가지고 자, 이 몇 퍼센트인지 이거 있죠. 이때 보통이라면 25%를 빼줄게. 이게 기준 경비율이에요. 업종별로 달라요. 기준 경비율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경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되게 영세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보통이라면 25% 하면 되는데 되게 당신이 영세한 사업자신데 장부를 못 쓰셨나요? 그렇다면은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25% 말고요. 막 90%까지 빼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가상의 숫자입니다. 물론 기준 경비율보다는 단순 경비율이 무조건 항상 높아요.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단순 경비율 영세하시다면 많이 빼드릴게요. 그래서 소득 금액을 1,000만 원으로만 봐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누가 적용하냐 하면 되게 영세한 사람한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세법이. 아시겠죠?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예를 들면 이 지금 얘와 같이 이 90% 엄청 많이 빼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빼주는 게 없어요. 이미 많이 빼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준경비율은 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제가 장부는 안 썼거든요. 죄송한데 장부를 안 썼습니다. 근데 25%만 빼주는 건 좀 서운합니다. 제가 직원들 뭐 월급 준 거 1년 동안 편의점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서 그거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 납부이행 상환신고서 잘 내고 지급 명세서도 잘 제출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요 경비, 매입 비용 이런 거 들어간 거를 손익계산서는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증빙을 잘 모아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빼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해서 기준경비율은 요 25% 외에 추가로 법에서 정해놓은 항목에 한해서 추가로 빼주는 게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 한해서 제도상. 단순 경비율은 더 안 빼줘요. 이미 90% 충분히 많이 빼줬다고. 됐죠?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죠? 여기까지만 해서 논의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게 읽히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단순경비율이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90% 빼주잖아요. 근데 기준경비율은 방금 말했듯이 25% 외에 추가적으로 막 빼주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극단적으로 막 25%, 90% 이런 경우라면 거의 뒤집어지지 않겠죠.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업종에 따라서 이 경비율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매우 영세한 사업자인데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실질 증빙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단순경비율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한테는 네가 생각해봤더니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열어줍니다. 가능성을 1번 풀어볼게요.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여러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단순경비율은 언제만 적용할 수 있다고요? 매출 규모가 아주 영세한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허용해주는 혜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 90% 적용받고 싶다. 뭐 적용받고 싶겠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반대.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추가적으로 내 실질 증빙을 추가로 한다면 나는 그게 더 유리해. 그러면은 기준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반대는 1번 됐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는 작년 수익금액,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경우는 작년 수익금액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은 안 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요. 밑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아주 영세하신 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일 때도 전문직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라는 혜택을 못 주겠다고 했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2번. 전문직 사업자, 회계사, 변호사, 약사 이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간편장부가 배제돼서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되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느냐에 있어서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주지는 않아요. 무조건 기준 경비율 대상자. 됐죠? 그래서 방금 2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나머지 설명을 좀 지우고 헷갈리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번. 주요 경비에 해당하는 매입 비용은 세금 계산서 등 주요 증빙 서류를 수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요 적격 증빙을 수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요것도 맞는 표현.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아까 전에 기준 경비를 설명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장부는 없지만
주요 경비에 대한 내 증빙이 있다면은 그걸 추가적으로 기준 경비율에 플러스로 빼준다고 했죠. 비용으로서. 실질 증빙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적격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오케이, 이것도 빼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이것도 받아들입시다. 기준 경비를 적용할 때 아까 전에 추가로 빼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 자, 4번 볼까요? 기준 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주요 매입 비용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금액이 수익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연 그럴까요? 봅시다. 뒷페이지에 있어요. 4번.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이에요. 수익 금액이. 근데 기준 경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50%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뭘 빼준다고요? 주요 경비를 추가로 빼준다고요. 지금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런 구조라고 했죠. 여러분 이 50%는 가상의 숫자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원에서 50%를 빼고 추가적으로 더 빼주죠. 그런데 이렇다면 어떨까요? 추가적으로 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원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0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때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추계를 할 경우 당연히 경비율만 뺐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경비율이 100%를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하지만 기준 경비율에 의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 빼주는 주요 매입 비용, 주요 경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뜰 수 있어요. 계산 결과상. 여러분 이렇다면은 공제할 금액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거 이 초과하는 금액 마이너스 10원 초과하는 금액 10원은 어떻게 한다고? 없는 걸로 봐요. 즉 0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거를 지금 장부 기장도 안 했는데 무슨 환급 나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 읽어봅시다. 기준 경비율로 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있어요.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주요 매입 비용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방금 설명드렸던 그거야. 어떻게 한다고? 그 마이너스 10원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X.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수익 금액을 초과하면 그때서야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죠. 주요 매입 비용이 수익 금액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잖아요. 방금 말하고 왔잖아요. 방금 보고 왔잖아요.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우리 대망의 마지막 보기 5번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거 볼게요. 뒷페이지 5번. 자, 5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단 여러분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라는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진전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라면 신규 사업자든 뭐든 경비율 적용할 때 기준 경비율이에요. 됐죠? 근데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업종이에요. 근데 그때 신규 사업자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어요. 기장 의무 판단할 때.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신규 사업자라면 정기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 해니까 복식 장부하지 말고 그냥 간편 장부 하셔도 돼요. 됐죠?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기장 의무 공부할 때. 이번에는 뭐예요? 경비율 적용하는 거예요. 장부를 아예 안 썼을 때 어떻게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거 기장 의무하고 다릅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을 적용할 때 잘 집중하세요. 어떻게? 신규 사업자니까 무조건 단순 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첫 해 장부 기장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그 첫 해의 매출 있죠. 이 첫 해의 매출을 확인해야 돼요. 이 첫 해의 매출이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있었죠. 3억, 1억 5천, 7,500만 원. 업종별로 달랐잖아요. 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줘요. 이 취지는 뭐다?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부 안 썼다고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이 말이야. 첫 해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온다면 장부를 안 썼을 때 단순경비율이라는 혜택은 못 준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2018년까지는 첫 해 매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폐업하고 또 새로 하니까 신규 사업자 단순해주세요. 또 폐업하고 또 신규 사업자니까 기장 안 했을 때 단순경비율 해주세요. 막 이런 부작용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작년에 사업 이력이 있으면 올해 새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생기고 이 규정도 생긴 거예요. 신규 사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첫 해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나온다면 단순경 비율은 적용해주지 않아. 됐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달라요? 첫 해라면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만 아니라면 첫 해는 간편장부 대상자 해주죠. 첫 해 매출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편장부라는 거를 하게 해준다고요. 기장 의무에 있어서는. 근데 뭐라고? 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아가지고 경비율로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는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첫 해에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뭐를? 첫 해의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첫 해의 매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나온다면 단순 경비율은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5번 문장을 봅시다. 이제 읽히실 거예요 이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순 경비율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해당 과세 기간 첫 해죠 첫 해. 첫 해 매출 금액이 어떻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 3억 1억 5천 7,500만 원 이상이죠.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뭐 안 해준다? 단순 경비율 적용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 매출이 복식 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기준 금액에 미달할 때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이죠. 이 말이 같은 말이죠.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법령편 어디 잘 따라오셨죠? 50문제를 우리 잘 정리했습니다. 50문제 해가지고 법령편을 마무리할 거고 이어서는 우리 실무편 주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